네, 페이지 21페이지 이제 부동산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기본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균형이라는 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동일한 상태죠. 같은 상태를 균형 상태고 그때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현실적으로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균형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가능한 얘기고 부동산은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않으나 동질적 재활화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기는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설정이 되는 거죠. 종축은 가격, 횡축은 우리가 수급량, 거래량,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우상향하는 공급이다. 원리를 좀 정리를 한 거죠. 최초의 균형 상태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었습니다. 이게 시장이었던 거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부여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가격이 P1으로 상승한다면 횡축이 양의 변화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했으니까 공급이 더 많은 거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더라. 그럼 물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의 하락 압력이 생기므로 균형 가격은 다시 하락해서 가격은 항상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의를 한 겁니다. 반대로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P2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기본기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초과 수요라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다시 가격은 상승하더라. 가격은 항상 균형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오래전에 물어봤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공급이 많으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초과 수요라는 얘기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묻는 바를 알아야 되죠. 가격은 항상 균형 수준으로 회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기본 틀을 했고 자 그러면 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 학습하신 대로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구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가 되면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된 거니까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D0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새롭게 D1이 만들어졌고 균형점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최초보다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 이제 과정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셔서 2번 타이틀 잘 보고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수요의 변화이었습니다. 건축 기술, 건축 규제, 공급자 수 등의 변화는 공급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바뀌고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된다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원리를 보기 전에 정리를 하면 조건을 줄 때 공급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공급은 건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됐으면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그럼 아파트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사려는 사람 많아졌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럼 증가라는 말이 양을 말하는 거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죠. 그럼 공급이 불변인 상태에서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면 사라는 사람이 적어진 거죠.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감소라는 말이 양변하는 말이니까 거래량이 감소. 이 기본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갑니다. 자, 최초의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초의 균형 상태 수요 곡선 공급.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이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D0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D1 자체가 이동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최초보다 균형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 감소를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최초의 수요 곡선이었고 공급이었습니다. 아파트 주거 환경이 나빠진다고 하면 그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곡선이 이제 좌로 간다는 얘기니까 왼쪽으로 기동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새롭게 D1과 만나는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시험장 가셔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원리를 여러분이 탄탄하게 정리해야 정답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하면 안 되는 거죠.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곡선이 좌우로 이동을 하면 새로운 가격과 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저 공급의 변화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수요는 불변인 상태로 놓고 가는 겁니다. 수요는 불변인 상태고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입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그럼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면 공급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S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니까 S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S1이 간 겁니다. 균형점이 바뀌었죠. 그러면 최초보다 균형 가격은 하락했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우리 공부한 대로 하면 아파트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공급이 증가되죠. 이렇게 구도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한 거고 증가라는 말이 양이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조건을 주고 내기는 겁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만나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공급의 감소를 한번 해볼게요. 최초의 수요 곡선 D0, S0 공급 곡선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S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서 S1 간 겁니다. 균형점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균형 가격이 최초보다 상승했고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래프를 그린 건 그려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가야 저걸 암기하지 않고 답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두 번째 수요는 불변인 상태, 그러니까 수요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가만두고 공급만 증가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 기술의 진보로 공급이 증가되잖아요. 그럼 곡선이 우측 갔으니까 균형 가격 하락,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가라는 말이 양이니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했다.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죠. 그럼 공급은 감소. 곡선이 좌로 이동한 겁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상승했고 감소는 양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더라. 여기 네 가지를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줘야만 그 아래 5, 6, 7, 8번의 복합적인 내용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느낌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 항목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는 10개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공급은 5개 증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변화폭 큰 쪽만 보고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폭 큰 쪽 수요만 보는 거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했고 증가라는 말이 양이라 했으니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6번 바꿔서 이번엔 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 했으니까 변화폭 큰 쪽만 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공급 증가 봐야 될 거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죠. 증가라는 말이 양이다. 거래량이 증가해. 요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5, 6, 7, 8 복합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7번 항목 수요 10개 증가했고 공급도 동일하게 10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보여져요. 둘 다
증가라는 말이 보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거래량 좌우당 간에 증가하고 따져볼게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이 증가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데 결과적으로 상승한 만큼 하락했다니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8번과 7번이 조건은 달라요. 8번의 경우는 이게 부등호 사이즈가 없죠. 크다, 작다, 이퀄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프 안 그려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가격과 양의 변화 중 하나는 알 수가 없더라. 공통점이 보입니다. 증가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럼 좌우당 간의 거래량은 증가한 거죠. 근데 변화폭을 안 줬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문제를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와 불변이란 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잘 정리해줘야 저걸 시험장 가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조건대로만 한번 해봅시다. 가격과 거래량이다.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이었습니다. 자, 5번 항목을 옮겨볼 겁니다. 자, 둘 다 증가니까 우측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변화폭 큰 것을 먼저 많이 보내볼게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수요를 더 많이 보내볼 겁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많이 보냈고요. D1 같고. 공급도 증가되는데 수요보다 조금만 가야 되죠. 얘는 조금만 가볼게요. 이렇게 간 겁니다. 자, S1.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그럼 최초보다 균형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가격과 거래량이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D0, S0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둘 다 증가니까 우측으로 보내야 된다. 요령 필요하더랬죠? 변화폭 큰 걸 많이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S를 우측으로 먼저 많이 보낼게요. 냅다 많이 보내봅니다. 그럼 공급이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 S1 보냈고요. 그럼 수요도 우측으로 조금만 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D1 가서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그럼 균형 가격이 최초보다 하락했죠.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원리를 알고 가야 이걸 안 그리고 답을 찾는 겁니다. 7번 항목을 해볼게요. 가격과 거래량.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이었습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그럼 둘 다 우측으로 동일한 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요 증가 우측으로 보내봅니다. 이렇게 D1 같고. 공급도 동일한 크기만큼 우측으로 이동. 동일한 크기만큼.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뭐했다.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8번의 경우는 이렇게 변화폭을 안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팁을 여러분이 외우란 게 아니고 요령을 알아야 이런 걸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1, 2, 3, 4를 잘 정리해줘야 나머지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예를 들면 다른 결정할 때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다면 그럼 저게 공급 변화 요인이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되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묻기도 하고 그러면 시험장에는 얘를 생략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를. 건축 기술이 진보가 되면 여러분이 해야 되죠. 아파트 공급이 뭐함으로 증가,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더라니. 그래서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다 보낸다 그러니까 그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려라는 게 아니고 앞에 했던 것처럼 원리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가격과 최초의 양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이었습니다. 균형 상태에서 건축 기술에 다시 진보가 있으면 S가 우측으로 다시 간다. 우측 가게 됩니다. 자, 보내볼게요.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S1으로 바뀌었죠. 균형점이 바뀌어가지고 최초보다 균형 가격이 하락했고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시험을 망쳐요. 원리를 딱 알고 바로바로 다행히 돼야 되는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자, 동시에 변할 경우 TV를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이 제시가 되면 변화폭 큰 쪽만 보고 답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요령이 됐고
2번, 그 변화폭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 중 하나는 변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요령은 필요한 겁니다. 3번처럼 수요와 공급의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럼 가격과 양 변화 중 하나는 알 수가 없다. 이걸 뭐 시험에 이렇게 지문으로 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기 위한 요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할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부동호가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럼 하나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하나씩 해볼게요. 균형 가격 상승하고 공급의 감소, 균형 가격 상승하니 어찌되었든 간에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증가 감소라는 말이 양 변화인데 폭을 제시 안 했으니까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령 필요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수요 감소했고요. 공급은 증가했답니다. 역시 변화의 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따져볼게요. 수요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 증가되면 균형 가격 하락한다. 좌우단 간의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럼 감소 증가란 말이 양 변한 건데 폭을 안 줬으니까 역시 양의 변화를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요령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암기를 하면 공부량이 늘어나요. 원리를 잘 정리해 줘야만 문제의 대응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기를 잘 정리하자라고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했던 거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바뀌죠.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된다라는 과정을 정리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